수투 첫 번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극한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볼 텐데, 극한이란 건 어떤 함수가 갖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으로 x가 다가갈 때 그 함수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는 극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생소할 텐데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수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수렴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태를. 수렴은 뭐냐 하면 함수 값이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계속 다가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조금 어렵죠. 그럼 이게 뭐 어떤 게 수렴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y는 x분의 1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y는 x분의 1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y는 x분의 1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나름대로 여기 있는 x도 점근선, y도 점근선이라서 이게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요 그래프는 x축에 점점 붙긴 붙지만 절대 x축에 닿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요 값이 쭉쭉 증가해서 계속 증가해서 무한히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값 자체는 어딜 향해 다가갑니까? y값 얘기하는 겁니다. y값은 0을 향해 계속 다가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거를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뭐라고 쓸 수 있냐 하면 리미트라고 쓰는데 이걸 줄여서 lim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x라는 상태가 x가 무한대, 그러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갈 때라는 뜻이겠죠. 요때에 x분의 1이 가지는 값이 뭐다? 가지는 값이 0을 향해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0이라는, 여기서 잘 보시면 특정한 하나의 값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특정한 하나의 값을 0이라고 하면 0을 향해 계속 다가가고 있죠. 자, 요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거까지는 뭔지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수렴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발산이란 상태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발산은 어떤 거냐 하면, 자, 수렴이 함수값이 하나의 특정한 값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라 그랬는데, 발산은 수렴을 제외한 모든 상태가 발산입니다. 수렴을 제외한 모든 상태를 발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보시면 우리가 내가 x를 무한대로 계속 보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한대로 계속 보내니까 0으로 갔죠. 이번에는 얘를 반대쪽으로, 여기 0 쪽으로 보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라고 하는데, 이게 특별히 0으로 가긴 가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방향으로 가죠. 자, 이 방향을 0 플러스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상태를 0 플러스라고 씁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우극한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리미트 x가 0에서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1을 한번 보시면 이 값이 0으로 점점 접근하면서 계속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표현을 하자면 답이 무한대가 나오긴 하거든요. 답이 무한대가 나오긴 하는데, 무한대는 특정한 하나의 값은 아니에요.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지 특정한 하나의 값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발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수렴하고 발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수렴하고 발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하면서 예를 보여주고 우극한이라고 설명을 해줬죠. 네, 이 우극한에 대한 얘기, 좌극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보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여기가 1이에요. 1이고 1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나뉘어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 점이 딱 1,2라고 하고 여기가 1,3이라고 하고 1,5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fx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리미트 x가, 자, x 값이 1이잖아요. 1의 왼쪽에서 접근할 때와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를 따로 읽어볼게요. 그거를 1 마이너스라고 하면 1의 왼쪽에서 접근하겠다. 즉, 이쪽에서 접근하겠다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fx가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얘가 향하는 목적지는 3으로 향하겠죠. 그래서 답이 3이 됩니다. 이건 여기 표시된 1,2라는 함수값과는 무관해요. 자, 결국에 이 왼쪽에서 그래프가 오는 상태, 이 상태였다면 목적지가 어디냐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3이라고 대답을 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리미트 x가 만약에 1 플러스다.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우극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좌극한, 이건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요때 fx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최종 목적지가 5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5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좌극한과 우극한의 상태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른 상태예요. 이 상태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은 그래프 한번 그려보는데 여기 1이라고 해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여긴 비어있고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얘가 1,2라 그러고 얘가 1,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우극한도 목적지는 3이 되고 좌극한도 목적지는 3이 되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마로 갈 때 fx도 3이고 리미트 x가 1뿔로 갈 때 fx도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리미트 x가 그냥 1로 갈 때, 자, 1의 좌우로 갈 때가 똑같을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fx가 3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 요거를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읽어줍니다. 결론은, 자,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고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까지 하고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0부터 2까지만 그려줬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무슨 함수냐면 이거 기함수 표시예요. 자, 기함수 표시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오른쪽만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이거를 임의로 왼쪽도 다 그려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왼쪽 함수까지 한번 다 그려내 볼게요. 자, 여기쯤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얘에 대한 거울 대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겠고, 그리고 얘가 이제 여기로 들어오겠죠? 거울 대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좌우 원점 대칭 함수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제 자, 문제에서 여기서 구해달라는 게 이거예요. 리미트 x가 마1 뿔로 갈 때, 자, 마1 뿔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시점에서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걸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여기잖아요. 그럼 이거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걸 보신다는 거는 여기 타고는 이 그래프에서 얘가 목적지가 어디냐를 읽어주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목적지가 지금 어디예요? 목적지가 y값의 목적지가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디를 보는 거냐면 x가 2마거든요. 그러면 2에서의 좌극한을 보시는 게 됩니다. 그러면 2에서의 좌극한은 여기에서 2보다 왼쪽에서 접근할 때 그래프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이라는 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접근할 때 얘의 목적지, y값의 목적지는 어디겠다? 2가 맞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극한은 2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럼 1과 2의 합이니 답은 얼마겠다? 답은 3이 나오겠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함수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함수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건 이제 어떤 거냐면 fx라는 극한이 알파로 가고 gx라는 극한이 베타로 갈 때 그 알파 fx와 gx의 뭐 합이라던가 곱이라던가 나누기라던가 하는 요런 얘기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대단한 건 아니고 이런 거 한번 적어볼게요. 만약에 리미트 우리의 x가 뭐 5로 갔어요. 예를 들어 5로 갔어요. 요 5로 갔을 때의 fx 값이 뭐 3이 존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1번 공식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리미트 x가 5로 갈 때 이 fx의 5배를 해줍니다. 5fx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 3도 5배가 돼서 얘는 15가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5로 갈 때 여기서 fx가 예를 들어 a란 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리미트 x가 5로 갈 때 gx를 극한을 걸었을 때 얘가 b라고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두 개 다 극한값이 존재한 상황이에요. 자, 이건 지금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이라는 걸 전제로 갑니다. 한다면이라는 걸 전제로 가는데 한다면 리미트 x가 5로 갈 때 fx와 gx에 대한 사칭 연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a랑 b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시면 그냥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나누기를 한 상태에서 b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자, 나누기인 상태는 b가 0이면 안 됩니다. 네, 요거 하나 잘 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fx라는 게 있고 gx라는 게 있어요. 근데 fx보다 gx가 컸다고 칠게요. 이렇게 컸다고 칠게요. 자, gx가 컸다고 치는데 여기에 만약에 선생님이 극한을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어떤 특정한 수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어떤 특정한 수로 갈 때 gx를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면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크겠어요? 보통은 원래 함수도 얘랑 얘가 크니까 이것도 큰데 같은 것까지 성립이 돼요. 같은 것까지.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요런 점근선이 있다고 할게요. 요런 점근선이 있어요. 요런 점근선이 있는데 이 점근선이 x는 3이에요. 그리고 gx는 얘의 아래쪽에서 이렇게 점근하고 있다 칠게요. 그리고 fx는 위쪽에서 이렇게 점근을 하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fx와 gx의 상태는 항상 어떻죠? 항상 fx 아니죠. 반대로 썼네요. fx가 밑에고 gx가 위에라고 쓸게요. 네, fx가 밑에고 gx가 위에면 이 상태에서는 무조건 gx가 더 커요. 그죠? 같아질 수는 없고 왜냐면 3에 닿지를 않으니까. 근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를 좀 비교해보면 이 상황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목적지가 어디로 가냐면 3으로 갑니다. 얘는 어디로 가냐면 얘는 3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값을 가질 수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같은 값을 가지겠죠. 이런 그림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큰 게 아니고 같은 상황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fx보다 좀 큰 hx라는 게 있고 그리고 hx보다 큰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물어봅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가 얼만데 하고 물어봐요. 얼만데 하고 물어봐. 근데 이걸 우리가 안다면 만약에 얘가 x가 a로 갈 때 극한을 걸면 알파가 나온다고 칩시다. 근데 공교롭게도 얘도 x가 a로 갈 때 gx가 알파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그 둘 사이에 끼어서 극한값이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네,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풀릴지 얘기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문제 1-2번부터 다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문제 1-2입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는데 문제가 좀 생뚱맞아요.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4니까 그냥 x 더하기 2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랑 이거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많이 다르진 않아요. 조금 달라요. 자, 어떻게 조금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요 그래프에 우리 2 넣어도 되죠. 요 그래프에 2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에는 2를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2를 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린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뭐냐면 이런 식으로 y는 x 더하기 2가 맞긴 맞는데 2를 넣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여기는 이 부분에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함수가 똑같이 x 플러스 2긴 한데 여기가 지금 2,4일 거잖아요. 이 2,4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이 그래프거든요. 근데 2로 접근을 해서 2의 우극한과 자극한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근데 이거 지금 좌극한 한번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와요. 그죠? 우극한도 보시면 우극한 얼마 나오냐면 우극한도 4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얘의 답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매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는 없잖아요. 이거 너무 복잡하거든. 나중에 이런 거 그래프 다 어떻게 그릴 거야.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푸는 방법은 너무 단순해요. 뭐냐면 얘 그냥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4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그냥 아래쪽 위쪽에 x 빼기 2를 날리시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더하기 2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x가 2로 갔잖아요. 그럼 여기다 2를 넣으세요. x가 2로 갔으니까. 그럼 x 2 넣으면 얼마 나와요? 답이 4가 나오겠죠. 네. 앞으로 그냥 이렇게 푸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린 그래프에 함수값을 접근시켰을 때의 얘의 극한을 물어보는 문제지만 실제로는 인수분해를 다 치고 난 다음에 그냥 x의 숫자를 대입해도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그냥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2번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2번도 그렇게 해보는데 x가 1로 갔잖아요. 그럼 아래쪽 인수분해 먼저 해보면 아래쪽 인수분해 해보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빼기 1이 되겠죠. 자, 그럼 위쪽도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위쪽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x 빼기 1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립제법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x 더하기 2에 x 빼기 2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x가 1을 넣었는데 마침 문제가 되는 요 두 개가 이렇게 사라져 주죠. 그럼 x에 1을 밑에 넣고 위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 넣으면 2분의 자, 여기 넣으면 3 곱하기 여기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뭐겠다? 마이너스 2분의 3이겠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1-3번부터는 문제를 이제 쭉쭉 풀면서 여기부터는 문제가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쭉쭉 풀면서 얘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입니다. 자, 루트 x 빼기 3분의 x 빼기 9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유리화를 통해 가지고 아래 위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리미트 x가 9로 갈 때 자, 루트 x 빼기 3분의 x 빼기 9인데 아래쪽 위쪽에다가 똑같이 루트 x 더하기 3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얘네 둘의 곱이 x 빼기 9잖아요. 그 상태로 얘를 이렇게 약분을 해버려요. 그럼 남은 게 결국 이거밖에 안 남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뭘 대입하냐면 x에 9를 대입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9 대입하면 얼마예요? 3 더하기 3에서 6이 나오겠죠. 그래서 1번 답은 6입니다. 자, 2번은 이제 분자의 유리화에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분자를 유리화하는 걸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리미트 자, 우리 x가 0으로 갈 때 루트 2x분의 루트 2 더하기 x 빼기 루트 2에다가 아래 위로 루트 2 더하기 x 플러스 루트 2를 좀 곱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이 리미트는 계속 좀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위쪽 두 개가 날아갔을 때 얘의 제곱 빼기 2잖아요. 2 더하기 x 빼기 2니까 위엔 x밖에 안 남죠.
그럼 위에는 남는 게 x가 남고 아래쪽에는 루트 2x에 괄호 열고 루트 2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2가 될 테니 여기서 x 두 개 날려놓고 그리고 x에 0을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x에 0 한번 넣어볼게요. 루트 2죠. 그리고 루트 2 더하기 루트 2거든요. 그러면 루트 2, 2루트 2 이렇게 되고 2분의 1이 답이니까 정답은 4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3번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8로 갈 때 자, 세제곱근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8 이렇게 써주면 될 텐데 이거 위에 아래 똑같이 뭐 곱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자, 얘에다가 뭘 곱해야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아시면 뭐 쉽게 계산이 될 텐데 여기다가 자 이렇게 갈게요. 세제곱근 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겠네요. 빼기 ab 해야 되죠. 자, 빼기 2에다가 세제곱근 x 그 다음에 더하기 4 요렇게 가주시고 위에도 똑같이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제곱근 x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세제곱근 x 더하기 4 자, 이렇게 해주면 얘네 둘의 곱이 이거랑 같아지거든요. 그럼 요렇게 두 개 어떻게 하고 날리고 그리고 남은 x 자리에 마이너스 8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8 여기 넣으면 64거든요. 64의 세제곱근은 4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8 여기 넣으면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4까지. 이래서 답은 얼마가 나온다? 12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문제 1-4번은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냐면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에요.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하면 자, 분모에서 가장 높은 차수로 위아래를 나눕니다. 네, 요렇게 해결을 합니다. 자, 그럼 1번 어떻게 가나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자, 분모에서 가장 높은 차수로 하면 여기 있는 x제곱이 보이실 텐데 얘로 아래 위를 나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리미트 우리의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3 빼기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고 위쪽은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죠. 네, 요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갔는데 무한대가 분수가 있죠. 자, 요거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무한대분의 1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이고 아래쪽은 계속 커지잖아요. 1인데 아래쪽은 계속 커져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0만분의 1, 1억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 값이 계속 0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0으로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한대분의 1은. 그럼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까지 바꿔놨을 때 아래쪽에 요만큼이 0으로 가겠고 이것도 0으로 가겠고 이것도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요. 그럼 분모에는 3이 남았지만 분자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분자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요 값은 얼마로 가는 게 맞다? 0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보시면 이것도 x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눠볼게요. 그럼 리미트 우리의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2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빼기 x제곱분의 5가 되고 위쪽은 5 빼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겠죠. 이 상태로 x가 무한대로 갔으니까 이놈도 0으로 가고 이놈도 0으로 가고 이놈도 0으로 가고 이놈도 0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건 밑에는 2, 위에는 5밖에 없으니까 답은 뭐가 나오겠다? 2분의 5가 나오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다 쓸 걸 그랬네.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아래쪽이 1차니까 x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럼 나눠보시면 3 더하기 x분의 2 분의 4x 빼기 3 더하기 2가 나오는데 아래쪽은 어디로 가나 보시면 요게 0으로 가죠. 그럼 이것만 남거든요. 근데 위쪽 요 자리에 우리가 무한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래쪽은 가만히 있는데 위쪽은 계속 무한대가 들어가니까 이건 답이 뭐가 나오겠다? 이건 무한대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답을 양의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라고 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건 수렴이 아니니까 발산한다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 무한히 커진다는 거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약간 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갔는데 위쪽 차수와 아래쪽 차수가 있으면 x가 무한대이고 x제곱은 무한대 제곱이잖아요. 그럼 누가 더 빨리 커지냐 물어보면 x제곱이 빨리 커진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분모 분자 중에 분모가 빨리 커지니까 이건 뭐라고 보면 된다? 0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분모가 빨리 커지고 분자가 천천히 커지면 뭐라고 보시면 된다? 요거는 0이라고 보시면 된다. 아래쪽 차수가 더 큰 경우에요. 그리고 위쪽 아래쪽 차수가 어때요? 같죠? 무한대 제곱분의 무한대 제곱에서 중요한 건 제일 큰 차수의 싸움만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그 제일 큰 차수끼리만 비교했을 때 아래쪽은 2고 위쪽은 5니까 답은 2분의 5로 나온다. 그래서 개수분의 개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은 1차고 위쪽은 2차죠. 그럼 아래쪽보다 위쪽이 빨리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아래쪽보다 위쪽이 빨리 커지면 얘가 계속 커지는데 얘는 그대로. 그러면 결국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 나왔을 때 차수가 같으면 개수분의 개수, 아래쪽 차수가 크면 0, 위쪽 차수가 크면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써주시면 아마 다 맞을 겁니다. 1-5번 해볼게요.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자, 여기 지금 무한대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푸는, 위에 방금 풀었던 방법으로 푸는 게 있고, 그리고 뭐 또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게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래쪽 위쪽을 x로 나눠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래쪽 위쪽을 x로 나눠볼게요. 그럼 위쪽은 2가 되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위쪽은 2가 되겠고, 아래쪽은 여기를 x로 나눴는데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는 x제곱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루트 1 더하기 x제곱분의 3 빼기 x분의 4 정도가 될 텐데, 이제 0으로 가는 것만 한번 다 체크해 볼게요. 이놈도 0으로 가고 이놈도 0으로 갑니다. 그죠? 그럼 결국 얘는 어디로 가겠다? 2로 가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이긴 한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전에 위에서 문제에서 봤을 때 아래쪽 위쪽 차수가 같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었다? 그냥 개수분의 개수로 일기로 했었죠. 얘 같은 경우에도 x제곱이 루트 안에 들었기 때문에 1차처럼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1차처럼 생각하면 1분의 2라는 답이 그대로 바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거든요. 자, 이 상황은 우리가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반드시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해주고, 그래서 t가 어디로 간다라고? t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해주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x가 마이너스 t로 바뀌면 t는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리미트 우리의 x가 음의 무한대로 갔죠? 그럼 t는 그냥 무한대로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숫자 바꿔주면 x제곱이랑 t제곱은 그냥 같잖아요.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t제곱 플러스 3 빼기 4가 되겠고, 위쪽이 바뀌겠죠. 위쪽이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개수분의 개수라고 생각했을 때 답은 그냥 뭐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돼 있는데 1번 한번 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가죠. 근데 요 놈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요 놈은 음의 무한대로 가겠죠. 요 놈도 양의 무한대로 가고,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이런 식인데, 이건 이제 어떻게 가냐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게 제일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래서 얘가 가는 대로 갑니다. 얘가 가는 대로. 그러면 답은 뭐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그럼 양의 무한대로 발산인데 이게 왜 이런지 한번 가볼게요. 자, 리미트 우리의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걸 x3승으로 묶읍시다. 자, 묶으면 2 빼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5 빼기 x3승분의 1이 되는데, 요놈이 0으로 간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 개는 0으로 다 가버려요. 그럼 결국에 이 2배 해준 x3승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x3승은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자, 2번은 이것도 유리화를 이제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유리화를 한번 해보면, 루트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4 빼기 x. 그럼 여기다 뭐 곱해야 되겠어요? 루트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4 더하기 x 곱해야 되고, 아래쪽에도 루트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4 이게 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x까지. 그럼 위쪽 두 개를 곱했을 때 합차로 계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한번 볼게요. 자,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이거든요. x제곱이 날아가요. 그럼 아래쪽은 3x 더하기 4만 이렇게 남는다고 볼 수 있죠. 아래쪽은 루트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에 플러스 x까지 이렇게 오겠네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극한을 보면 되는데, 위쪽 아래쪽 다 1차죠. x는 무한대로 가고 있는 극한이고, 자, 그럼 이거는 아래쪽 아래쪽이 개수만 따져보면 여기 1 여기 1, 그래서 2분의 3이라고 해줘도 괜찮습니다. 2분의 3으로 가네요. 이렇게 갑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3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괄호 열고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1인데, 이런 거는 오른쪽을 통분한 다음에 곱셈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답이 나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1 그대로 주고 오른쪽 통분 한번 해볼게요. 이거 x 빼기 1분의 x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x만 이렇게 딱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랑 날리고, 날린 상태에서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1이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1이 답으로 나오겠다.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1인데, 요것도 이제 유리하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요거 이제 보시면은 요거 가지고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괄호 열고 루트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루트 x 더하기 1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위쪽을 억지로라도 유리화를 좀 해보면, 루트 x 더하기 1분의, 자, 위쪽에 뭐 곱해야 되겠어요? 1 플러스 루트 x 더하기 1을 위아래로 이렇게 곱했겠죠. 그럼 아래쪽에 1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1이 하나 왔을 거고, 그 다음에 위쪽은 얘랑 얘 곱이니까 1 빼기 x 더하기 1, 그래서 마이너스 x만 이렇게 하나 남을 거예요. 이 상태로 x를 이렇게 날려줍니다. 날려주면 x를 이제 남은 자리에다가 넣기만 하면 되겠죠. 여기 넣으면 1이고 여기 넣으면 2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만 딱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1-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걸 만족시킬 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fx에 대한 정보가 한 개도 없잖아요. 한 개도 없는데 여기다가 얘를 2로 보내고 얘를 2로 보냈을 때 만약에 함수값이 같게 나온다면 fx도 사이에 끼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샌드위치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해줬었어요. 그래서 요 부등식에다가 리미트 x가 2로 간다를 한번 걸어볼게요. 됐다.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빼기 5 보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좀 더 크겠고, 이거보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 더 크겠죠. 네, 요 상태로 문제를 풀거든요. 1번. 네, 그럼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6 빼기 5 12, 마이너스 4 더하기 12 8 빼기 5 하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그냥 계산하면 3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만큼 더 계산하면 2 여기다 넣으면 4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 얘도 3이 나와요. 아, 그럼 얘는 그 3과 3 사이에 끼어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겠다? 3으로 가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x분의 12 곱하기 3분의 x의 값을 구하라 돼 있는데,
여기서 가우스 x가 나오거든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래서 가우스 x는 이제 정수 부분이에요. 정수 부분. 그럼 이 정수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뭐 두 가지 정도의 증명법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은 한 개 정도만 딱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x분의 12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곱하기 가우스 3분의 x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소수 부분인 알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 다 합시다. 네, 두 개 다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개 다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가우스 3분의 x가 3분의 x의 정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분의 x가 3. 얼마면 얘는 3이에요. 그러면 3분의 x보다 얘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얘가 3. 얼마면 얘는 3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보다는 작지만 얘에다가 1을 뺀 2. 얼마보다는 무조건 얘가 크잖아요. 그래서 3분의 x에 빼기 1을 한 것보다는 얘가 무조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자, 얘를 이제 부등식으로 나타내보면 x분의 12에 곱하기 3분의 x 빼기 1. 얘보다는 크겠죠? 누가? x분의 12 3분의 x의 가우스. 그리고 이거보다 큰 게 x분의 12 곱하기 3분의 x. 근데 이거는 바로 계산 때리면 얼마예요? 이건 4가 나오네요. 그죠? 4보다는 작고 나갔습니다. 이 상태로 양변을 전부 다 무한대로 이제 극한을 걸어 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2 3분의 x 빼기 1 얘보다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2 3분의 x가 크단데 무한대가 걸렸으니까 같다까지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얘는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할 건데 요거 두 개 곱하면 4고 4 빼기 x분의 10이거든요. 자, 요 상태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요 놈이 0으로 갑니다. 그럼 결국 4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얘의 극한은 얼마가 나오겠다? 4가 나오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서술형 같은 데서 문제가 나오기 쉬운데 서술형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보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쌤이 방금 뭐라 그랬냐면 얘가 3분의 x의 정수 부분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하면 절대값 3분의 x는 3분의 x 빼기 알파라고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2에 가우스 3분의 x가 결국에 3분의 x 빼기 알파랑 같다. 근데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거 두 개 곱하면 4죠. 4 빼기 x분의 12 알파랑 같다. 근데 x가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놈은 0으로 수렴할 것이고, 그럼 답은 4가 나오겠다라고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1-8번) 한번 가볼게요. 자, gx의 그래프가 이거와 같은데 gf의 합성의 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을 구하라 이랬거든요. 자, 일단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죠?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거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은 값이 나오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줬었어요. 자, 그러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 게 합성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거든요. 자, 요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가르쳐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g 합성 fx면 우리의 x가 먼저 만나는 함수가 fx인지 gx인지 판단을 합시다. 이거 fx 먼저 만나거든요. 그리고 얘가 뭘 만나냐면 gx를 만나게 돼요.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표를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건지를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1번에 대한 표입니다. x가 fx를 만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그림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의 값이 존재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좌우가 똑같은지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1 플러스랑
1 마이너스를 순서대로 써줘요. 이게 우극한, 좌극한입니다. 각각. 그러면 1 플러스를 F에 대입합시다. 그 말은 오른쪽에서 접근시키자 이 말이고 1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왼쪽에서 접근시키자 이 말이 되겠죠. 근데 오른쪽에서 접근시키면 요 함수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 함수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됩니다. 1 왼쪽에서 접근시켜도 0이 되죠. 0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0의 위에서 오고 있죠. 그럼 이건 0 플러스라고 해주셔야 되고 얘는 0의 아래쪽에서 오고 있죠. 이건 0 마이너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0 우극한과 0 좌극한을 다시 G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0 우를 대입하면 이건 얘의 오른쪽에서 오는 게 되겠고 이건 왼쪽에서 오는 게 되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거는 1로 향하고 왼쪽에서 오는 건 2로 향하죠. 네, 그러면 이 우극한은 1이 나왔지만 좌극한은 2가 나온 상태니까 두 개는 극한값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네, 우극한은 1인데 좌극한은 2라서 달라서 두 개가 달라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여전히 x가 fx를 만나고 fx가 gx를 만나게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x가 1 플러스일 때 1 마이너스일 때 한번 봅시다. 자, 1 플러스는 오른쪽에서 오고 있고 1 마이너스는 왼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서 오는 것도 왼쪽에서 오는 것도 둘 다 0으로 가고 있어요. 자, 함수값 0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서 오는 것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왼쪽에서 오는 것도 내려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둘 다 0 플러스 0 플러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둘 다 0 플러스를 읽으면 되기 때문에 0 플러스 뭐였죠 아까? 1이었죠. 얘도 1이겠죠. 아, 그럼 여기는 두 개의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1이 될 테고 이거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 합성 fx가 1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갑니다. x가 fx를 만나고 fx가 gx를 만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도 1뿔 1마 쓰는데 이거 웃긴 게 1의 왼쪽에서 접근과 오른쪽에서 접근이 뿔마잖아요. 근데 일단 둘 다 함수값은 어디? 함수값은 0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건 올라온다 내려온다의 개념이 없이 그냥 오는 거죠. 그냥 평평하게 오는 상수함수에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뿔마를 안 써요. 그래서 안 쓰고 그냥 0이랑 0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2가 나오고 2가 나온다. 아, 그래서 두 개 똑같으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 합성 fx는 얼마다? 2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도형에서의 극한인데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포물선 y는 x제곱의 꼭지점과 이 포물선 위에 다른 점 p를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을 생각하자. 자, 요거 뭐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그림을 그리셔야 되죠. y는 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그거 먼저 그릴게요. 자,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y는 x제곱. 그리고 이 포물선 위에 다른 점 p를 지나고, 자, 포물선 위에 다른 점 p를 지나는데 여기쯤 p 하나 잡아볼까요? 잡았어요. 그리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을 생각하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을 생각하자. 자, 여기를 지나는데 중심은 여기 위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은 이렇게 생겼겠네요.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P가 여기로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에요. B가 포물선을 따라 가까워져요. 그러면 P가 요쯤 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원이 이만큼 작아져야 돼요. 맞죠? 원이 이만큼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P가 한없이 여기에 가까워질 때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되는가?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묻는 문제거든요. 네, 조금 복잡합니다.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하나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의 극한값이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줄게요. 그리고 P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식을 이렇게 써볼게요. 자, 봐보세요. 리미트 P가 어디에 가까워진다? 원점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그때의 R의 값을 묻는 문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식을 세우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P랑 R을 변수를 지정해서 같은 걸로 이제 맞춰줄 건데, 이 P를 쌤이 만약에 A, A 제곱이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P가 0으로 간다는 건 여기 있는 X좌표인 A가 0으로 간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R도 좀 고쳐줄 건데, R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점이 반지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반지름을 이제 우리가 R이라고 주면 여기서 요까지 길이가 R이니까 요 길이가 R이니까 어차피 요 점 R이라고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길이도 얼마겠다? 그것도 R이겠다 라고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보면 네, A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R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이게 이 길이니까 이 길이랑 똑같겠죠. 그죠? 근데 그 길이는 누구였다? R이었으니까 이쪽은 R제곱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 식을 풀어보면 A제곱 더하기 A4승 빼기 2A제곱 R, 그 다음에 플러스 R제곱은 R제곱. 요거 두 개 날릴 거고, 얘 한쪽으로 옮겨보시면 2A제곱 R은 A제곱 더하기 A 4제곱이 나오고, 그러면 R은 하고 물어보면 2분의 1로 묻고 1 더하기 A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리미트, 우리의 P가 지금 이쪽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건 A를 0으로 보낸다는 거기 때문에 A를 0으로 보낼 때 R이 지금 2분의 1 더하기 A제곱이었죠. 1 더하기 A제곱에 2분의 1 이렇게 치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A가 어디로 갔으니? A는 0으로 갔으니 답은 얼마가 나오겠다? 2분의 1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장입니다. 자,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파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해보면, 자, 우리가 앞쪽에서 극한이라는 걸 계속 할 때 조금 이제 집중해서 보신 친구들은 이런 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앞쪽에 요런 데 보면 X가 예를 들어 9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극한값이 나오려면 어쨌든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해서 X 빼기 9를 위아래로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9를 위에 넣어서 0이 나왔잖아요. 그럼 아래에 9를 넣어도 0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극한값이 나오려면 9를 한쪽에 넣어서 0이 나오면 다른 쪽에 넣어도 0이 나와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둘 다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0이 나오면 안 되고, 분자에 만약에 9를 넣는데 0이 나왔다면 분모도 0을 넣어서 9를 넣어서 0이 나와야 되겠고, 분모에 9를 넣어서 0이 나왔다면 분자에도 9를 넣어서 0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1-10번을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10번 먼저 한번 가보는데, X의 1,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태니까 B도 못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1을 넣으시면 0이 나오죠. 그러면 위에도 1을 넣어야 0이 무조건 나오겠다라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위에 1을 넣어서 0이 나오니까 일단 첫 번째, A 빼기 2는 0일 거고, 그러면 A는 2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네, 이게 먼저 나오셔야 돼요. 그럼 이게 나왔으면 이제 뭘 해야 된다? 2를 집어넣고 문제 푸시는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2X 빼기 2X 제곱, 이게 지금 B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요걸 가셔야 되는데, 위쪽을 2X로 묶어보면 2X에 1 빼기 X, 아래쪽에 X 빼기 1, 리미트 X는 1로 가고, 이게 B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랑 날리면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붙을 거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1을 여기다가 넣으면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A는 2고 B는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X가 1로 갈 때 여기 근데 이게 답이 3분의 1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밑에 이제 1을 넣으시면 문제가 뭐냐면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한번 넣어볼게요.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갖고 A, B 값 둘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위쪽이 뭐였냐면 X 빼기 1이었죠. 근데 아래쪽에도 X 빼기 1이라는 얘기는, 아래쪽에도 이제 1을 넣어서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인수로 X 빼기 1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가지고 있고 얘를 풀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얘에 대한 1차항은 X 빼기 B가 좀 적절하겠죠. 그럼 이게 지금 3분의 1이 나왔다는 뜻이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 날려놓고 1을 딱 넣었을 때 1 빼기 b가 나오고 그거분의 1이 3분의 1이 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b는 얼마다? b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을 전개한 게 x 빼기 1, x 더하기 2니까 이걸 다 풀어버리면 x제곱 빼기 플러스 x 이제 빼기 2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a 역할을 누가 하겠다? a 역할은 1이 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1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있고 하나는 2로 가고 있죠. 네. 이 상태에서 fx가 얼만데 하고 문제를 물어본 문제는 무조건 무한대 가는 거 먼저 건드리셔야 돼요. 자, 무한대 가는 거 먼저 건드리시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분명히 무한대로 가는 건 선생님이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라고 판단을 했는데 얘가 지금 1이 나왔다면 우리의 fx는 어렵지 않게 이거 2차식이고 시작을 2로 하는 2x제곱 플러스 뭐시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로 보냈는데 1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아래쪽 인수분해 할게요. 이거 x 빼기 2에 x 더하기 1이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2를 넣으시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위쪽도 2 넣으면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위쪽은 분명히 뭘 개수로 가지고 있겠다? x 빼기 2를 개수로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시작을 뭘로 했냐면 2x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2x 더하기 a라고 일단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x를 2로 보내볼게요. 그럼 이거랑 이거 날라가죠.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나오겠다? 얘는 2 여기 넣으면 3분의 2 여기 넣으면 4 더하기 a니까 이렇게 나올 건데 이게 지금 1이 나와야 되죠. 이게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a는 얼마겠다? a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럼 우리 fx는 결국엔 얘와 얘의 곱이 될 테니 전개만 하면 끝나겠네요. x랑 2x,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1단원 함수의 극한에 대한 개념 설명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